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일까요? 학생 중심 활동, 이런 수업이 최근에 곽강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의 역량이라든지 우리의 믿음처럼 강조되면서 아이들이 주도하는 수업이 최고의 수업일까요? 이런 고민에 답을 얻고 싶은 6명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교사의 개입도와 지식 전달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도와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 3가지의 형태의 수업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중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의 대규모 수업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 법률이 헌법에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알아봅시다. 첫 번째 수업은 교사 주도의 강의형 수업입니다. 배워야 할 교과 지식을 교사가 직접 설명해주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수업 방식입니다. 두 번째 수업은 학생들의 활동이 주를 이루지만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업입니다. 정당은 어떻게 했대? 해산했대. 왜 해산했대? 법을 어겨서, 헌법을 어겨서. 세 번째 수업은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생 주도형 수업입니다. 화 사이에 구분선 꺼줘라. 그래야지 읽는 사람이 읽기 편하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아이들이 교과 내용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수업을 어떻게 느낄까요? 평소 배우는 거랑 다르게 그림도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모둠 활동하면서 해서 재밌었어요. 그 모둠 활동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니까 이해도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한 게 보여가지고 색칠도 되게 예쁘게 하고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에게 오늘의 학습 목표인 헌법재판소의 5가지 역할에 대해 마인드맵을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수업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핵심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뚜렷한 차이.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교사가 충분히 지식을 전달했던 수업은 개념도의 가지가 풍성합니다. 반면 학생 주도형 수업은 단조로운 형태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 배운다는 믿음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은 위헌법률 심판이 뭐지 이게 아니라 결국 이제 나 뭐 그렸는데 오늘 뭐 그렸는데 쟤는 졸라맨만 그렸어 뭐 이런 식이 되기가 쉬워요. 사실은 학생 활동 중심이라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세하게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는지 계속 신경이 쓰이죠.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어떤 성취 기준에 맞는 평가 요소나 이런 내용 요소는 좀 더 줄어들고 그거에 대한 활동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 위주로 좀 시간을 좀 부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유형 같은 수업을 평소에 해온 건 아닌가라는 약간 반성이 들었어요. 실제 성취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사의 개입이 없었던 학생 주도형 수업이 나머지 수업에 비해 가장 낮은 성취도를 기록했는데요. 마인드맵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오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대로 그림조차 그리지 못한다.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부분을까지 감안을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학습 결손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온 것처럼 아이들이 활동 수업만을 선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강의식 수업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 피해를 받게 되는 학생들은 누구인가? 하위권 학생들 내지는 개념이나 지식이 풍부하게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은
그 방임형으로 진행되는 자율적인 수업에서는 상당히 수업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가 교육적으로 방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정 교육 과정과 교육 정책 10년 전부터 교육계에서는 수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습니다. 원래 400개 교과 연구회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00개의 교과 연구회를 지원해서 자연스럽게 사례 중심 학습, 또 팀 프로젝트, 토론 실습 등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지식의 양은 네이버 검색, 지능화된 기계가 더 해줄 거니까. 우리 교육의 문제가 뭐야? 지식 위주의 교육이야. 선생님들요. 이제 선생님들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5년 새로운 교육 과정이 등장했습니다. 학생 활동 수업을 도입한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습니다. 배워야 할 교과 내용과 수업 시수도 줄였습니다. 오는 2018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이 많이 바뀝니다. 영어와 국어의 학습 부담이 줄어들고 전체 학습량은 5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영수 등 기초 교과 영역의 비중은 전체 교과의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주요국 평균보다 100시간 가까이 적게 배우게 됐습니다.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의 수업 시수도 OECD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줄어든 수업 시수에 활동식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진도를 끝까지 나가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교과 지식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러기엔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교사의 고백. 우리가 이 점을 관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학년에서 배워야 할 최소한의 학습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중고교생 모두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를 넘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시험 결과 2015년 이후 읽기, 수학, 과학에서 2등급 미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지나친 입시 위주, 입시 지옥이라고까지,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도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창의적인 활동이나 토론이나 프로젝트 수업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학력을 또 걱정해야 되는 목소리가 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균형을 잡아야 할 때가 됐다는 거고요. 수업 방식을 바꾸는 문제만큼이나 학교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